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 운동.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기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헬스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겨 쭉. 네. 예전에 혼자 운동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더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컨디션, 신체 능력,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헬스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헬스에 담긴 인체의 비밀과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로 갑니다. 일반인과 선수를 위해 운동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오늘의 첫 수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운동할 회원, 낯설지 않은 외모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민규 배우님이라고 합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익숙한 듯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손놀로부터 할게요. 배우로 활동 중인 정민규 씨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많은 곳 중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촬영할 때 체력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립 운동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기능성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충하자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전, 전신을 풀어주는데요. 작은 도구 또는 맨손으로 트레이너의 지시에 맞춰 전신 근육을 예열시켜주는 동작들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리프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부상이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운동을 진행해야 부상 위험도 낮고 그리고 근육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헬스의 기본, 근육이라는데요. 근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육은 근세포들이 모인 조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또한 호흡과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활동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근육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골격근, 그리고 내장근, 심장근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골격근 또는 횡문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골격근은 나의 의지대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또 수의근이라고도 하며 직접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장근은 평활근 또는 민문이근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수의근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없고 조직이 스스로 활동하는 불수의근이라고 하며 위나 대장과 같은 내장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근은 내장근과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한 불수의근으로 심장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도구부터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기구까지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양한 무게를 선택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운동기구인 아령. 영어로 벙어리종, 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서양의 종지기들이 종의 부속품을 빼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기구로 사용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기구인 캐틀벨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새로운 이름이 붙었지만 본래 이름은 중앙아시아에서 곡식의 무게를 재는 추인 기르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기르야를 흔들고 던지고 들어올리면서 힘을 자랑하던 게 캐틀벨의 유래라고 합니다. 러닝머신에도 재밌는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교도소에서 고문 기구로 제작되었고 이를 물을 퍼올리거나 곡식을 분쇄하는 데 쓰기도 했다는데요. 약 100년간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헬스에는 다양한 도구와 운동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3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 세 가지 운동을 3대 운동이라고 하고요. 3대 운동이라고 정해진 거는 이 세 가지 운동으로 최대한 중량을 많이 들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근육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운동으로 그래서 3대 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3대 운동의 첫 번째 스쿼트는 칼로리 소모율이 굉장히 높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운동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인데요. 발목부터 목까지 바른 자세로 해야 다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깊이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동성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앉아주시면 좋은 스쿼트 자세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슴 운동으로는 이제 인클라인,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세 가지 있는데 인클라인 프레스는 상부, 디클라인 프레스는 하부, 그리고 벤치 프레스는 이제 중부로 이렇게 담당 운동을 한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벤치 프레스 하게 되면 전체 가슴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이제 발바닥을 지면을 밀어내고 복압을 확실히 준 상태에서 거의 전신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셔야지 벤치 프레스도 중량을 많이 증량할 수 있습니다. 3대 운동의 마지막 데드리프트는 전신 근력 강화 운동으로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바벨을 잡은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상체를 숙입니다. 상체가 다시 올라올 때는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힘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저희 체중 감량해야 되니까 오늘은 심박수를 좀 높일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많이 줄이고 이제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으로. 네. 시작. 위로 쭉. 일어나는 둘, 셋, 넷. 정민규 씨의 운동 프로그램은 매번 바뀌는데 체중 감량이 필요할 때와 근력 증진이 필요할 때를 구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될 때는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두고 촬영이 없을 때는 근력 증진과 체력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데요. 어떤 목적이든 쉽게 얻는 건 없겠죠. 이게 할 때는 되게 힘들지만 이 한 서킷을 다 돌았을 때 그 서킷을 다 돌았다는 성취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뿌듯하고 약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도 같이 빠지면 좋은 거고. 근데 되게 힘드네요.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는 운동 찾기, 수치화할 수 있다고요? RM은 최대 반복이라고 하는 리피티드 맥시멈의 줄임말이고요. 여기에서 1RM은 한 번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뜻하게 됩니다. 1RM을 측정하는 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공식은 중량에 0.025를 곱해주고 반복 횟수를 곱한 다음에 다시 중량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1RM을 통해서 단순히 보자면 같은 빈도 내에서는 중량을 낮게 해주게 된다면 저강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빈도 내에서 중량을 조금 더 올리게 된다면 고강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지만 알고 나면 더 재밌는 헬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흔히 울퉁불퉁한 근육이 생기는 것을 싫어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본인의 1RM을 찾고 적정 강도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근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손상된 이 근육의 재생을 통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에 과부하를 주어야만 근육이 커지는 과부하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운동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기 귀찮고 힘들죠? 그렇다면 운동 몰아서 하면 안 될까요? 운동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운동의 양이나 강도를 점차 늘려가며 운동을 하는 점진성의 원리, 또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운동의 신경들을 활성화해주면서 효과를 얻는 반복성의 원리, 또 운동을 장기간 쉴 경우에 운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가역성의 원리,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 손상 유무 등을 고려해서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개별성의 원리,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체력 요소와 건강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전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헬스, 재활운동으로도 활용된다는데요. 어깨 굽은 어깨, 그리고 평소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해보시고 안 되는 동작에서 내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오는지 평가도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을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몸통을 세워서 옆으로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실 거고요. 손을 최대한 많이 회전을 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으로 내리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몸을 계속 펴주시면서 내리시고요. 손을 내리셨으면 뒤로 최대한 접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최대한 접으셨으면 다시 손을 내리고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손을 이번에 엄지를 최대한 뒤쪽으로 돌리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어깨가 굽지 않게 몸을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펴고 옆으로 내리고 돌아오시는 게 하나입니다.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면서 목과 어깨, 양쪽 팔의 움직임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찾고 통증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위와 아래로 반복하고 이때 어깨를 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동작은 Y-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Y레이즈는 어깨 보건과 견갑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할 거고요. 턱은 들리지 않게 당겨서 뒤통수가 쭉 어깨랑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주신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고 먼저 손을 들기 전에 날개뼈를 먼저 모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뼈 모은 상태 유지해서 손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해서 반복해서 10번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옆으로 승모근에 과한 힘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팔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10회씩 반복합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 헬스, 다이어트, 근력 강화, 재활 치료 어떤 목적이든 가능한 헬스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